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합격의 N1 동영상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독해를 공부할 거예요. 독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독해 재밌으신가요? 재미없어요. 아, 너무 싫어. 이러지 마시고 독해는 우선은 그 싫어하는 좀 그런 부담감 같은 느낌들을 좀 지워야 됩니다. 아니면은 상당히 공부하기 싫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독해가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많아요. 해석이 잘 될 경우에 뭐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혹은 정답을 맞췄을 때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좋은 내용이 나오거나 뭐 많은 사실들을 좀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독해를 우선은 싫어야 한다. 아, 독해 너무 싫다. 라는 마인드부터 조금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합격에 조금 더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뭐 거의 뭐 실마리나 키포인트가 되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독해 점수가 60점 만점이잖아요. 한 30점에서 40점까지만 나오면 대부분 합격을 하더라고요. 독해가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니까 너무 막 글 읽고 뭐 단어도 모르겠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단어는 외우면 돼요. 조금 천천히 외워 나가면 되고, 문법도 우리 그전 시간까지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시간 날 때마다 외워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독해는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호불호에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과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독해를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해 좋아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우선 좋아하고 보는 거죠. 뭐 그냥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독해 일단 워밍업 비법 점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유형 분석과 각각의 파트에 독해 파트에 그다음 평소 학습 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우선 60점 만점이고요. 2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약 7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마지막까지 분명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 8이죠. 단문 독해예요. 독해의 첫 번째 파트고, 이게 이제 4문제, 지문도 4개입니다. 한 지문에 문제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9, 내용이 역시 중문 파트가 되겠죠. 요거는 지문이 3개, 문제는 총 9개. 한 지문당 여기 지문에 문제가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3개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지문에 또 문제가 3개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10번도 내용이 장문 독해가 되고요. 이거는 한 지문에 문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이해입니다. 다음 파트는 종합이해는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각 파트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 지문에 2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주장이해입니다. 요게 제일 난이도 면에서는 까다롭죠. 뭐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어렵다라는 건 아니에요. 장문 독해 역시 장문 독해고요. 이거 내용이해 말고 주장이해. 한 지문에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4문제가 모두 까다롭거나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 2문제 정도는 풀만 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노려서 2문제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뭐 남은 어려운 문제 2개 중에서 하나만 맞추더라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 파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독해가 정보검색입니다. 정보검색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여기 문제가 1번, 2번 있고요. 여기 글 같은 게 있어요. 혹은 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문제. 이걸 검색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예요. 역시 2문제가 나옵니다. 나올 건 좀 어색했죠? 나와요. 2문제가. 자, 이제 파트별로 간략하게 또 요약을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유형을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독해의 첫 번째 문제는 8번이고요. 내용의 단문은 주로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생활이나 학습 같은 것들, 이런 화제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문서, 이건 거의 뭐 이메일, 아니면 무슨 공지 같은 것들, 이런 주제에 대해서 200자에서 300자, 한 5줄, 6줄 정도 되는 문장의 글을 읽고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세로 글도 하나 출제가 돼요. 이게 1급의 약간 뭐랄까 그 트레이드 마크죠. 세로 읽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순서로 읽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읽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 세로 글을 이렇게 읽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뭐 조금 읽어보면 아니겠지만 반드시 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뭐 가끔 읽다 보면 여기 읽다가 막 여기 읽고 막 한 줄 띄고 막 이런 일도 있지만 접하다 보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다 보면은 그런 걱정들은 사라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로 글이 더 짧아요. 4가지 지문이고요. 4문제가 출제됩니다. 시간은 2분에서 3분. 3분 내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총 8분에서 한 12분 정도. 정확하게 지켜라 라는 건 아닌데 얼추 이 정도 시간을 예상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고요.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시간을 재면서 문제 풀지 마세요. 그냥 다 풀고 시간을 봤는데 몇 분이더라. 만약에 4분이다 이러면 내가 조금 늦게 푸는구나.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 맞춰놓고 막 시간 보면서 3분 20초, 3분 30초야 어떡해? 이렇게 문제 풀면은 조급한 마음에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시간을 알고 싶다면은 문제 푸는 속도를 알고 싶으면 문제를 풀고 시간을 봤는데 몇 분이더라 라는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문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은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1번이.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필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 주로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힌트가 많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끝에서 한두 줄 정도 여기에 정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줄이 해석이 잘 안 돼.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이 해석이 안 돼.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나오는 문제, 밑줄친 문제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막 지문이 있는데 여기 그 글 중에 하나를 딱 밑줄 쳐놓고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들을 묻는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오지만 어쨌거나 유형 중에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용 파악 문제가 있죠. 역시 단문 독해에서는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이 문장에 대해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이 문장의 내용에 잘못된 것,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파트가 있는데 단문은 역시 대부분 필자의 주장이 무엇인가? 필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학습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독해를 싫어하지 말자. 독해를 일단 싫어하지는 마세요. 도저히 저는 걔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하는데 너무 싫어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감정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재밌다, 즐겁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해 좋아하시나요? 네 라고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다시 처음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요. 지문부터 읽으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부터 읽어야죠. 문제에 어떤 게 나오느냐. 내가 어떤 부분을 해석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독해 문제가 여러분 번역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번역해서 한국어로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소에 원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힌트에서. 근데 그걸 잘 발견해가지고 보기로 선택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선택지를 찾아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건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문 독해는 마지막 한두 줄이 가장 중요해요.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거 조금 약간씩 뭐 해석 안 되는 부분이라도 그래도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이라도 좀 이해해 주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해 문제를 푸는데 단어를 막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실전에서 시험 보시면 모르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럴 때 다 찾아가면서 문제 풀 수 없잖아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뭐합니까? 막 단어 찾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단어가 조금 걸리더라도 잘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겠죠. 유추하고 추측을 해서 이건 이런 뜻이겠지 라고 연구하는 거. 근데 만약에 3분의 1 이상, 지문의 3분의 1 이하로 3분의 1도 해석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독해 공부를 할 시기가 아니겠죠. 뭘 해야 될까요? 단어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단어가 어떻게 보면 단어를 외우는 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이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단어를 많이 외워두는 거예요. 능력시험은 사실은 이게 정말 결정적인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분석해 볼게요. 내용이고요. 중문 독해입니다. 500자에서 700자. 뭐 줄로 따진다면 한 10줄은 넘어요. 13줄, 뭐 14줄 정도.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도 나오고요. 평론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일상적인 화제에 관한 글도 나옵니다. 뭐 즉 어려운 글도 있고 쉬운 글도 있어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가지 지문이고요. 9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지문당 문제가 3개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시간은 7분 이내로 총 20분에서 21분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풀고 나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다 풀고 시간을 봤는데 9분이야. 2분은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까는 본인에게 조금 달려있겠죠. 좀 빨리 해석하고 포기할 문제 포기하고 넘어가고 다 푼 다음에 나머지 그 포기했던 문제 다시 풀면 되니까. 출제 유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중문 독해는 요거예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 문제. 이게 9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중문 독해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밑줄 친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한 지문에서 2문제 이상입니다. 아무튼 많이 나오는구나. 밑줄 쳐 있는 문제들이.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 이건 3문제 이상 나오죠. 지문이 3개니까 평균 1문제는 나온다는 거죠. 이건 거의 뭐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주로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다. 일본어에서 글 쓰는데 이 글들이 다 그냥 막 써진 글들은 아니니까 대부분은 서론, 본론, 결론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은 결론에 있죠. 결론에.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평균 2문제 정도 나오고요.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넘어가 버렸네. 이 내용과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라는 것들이 좀 물어봐요. 이 내용과 뭐 관계 없는 문장이나 혹은 이 내용의 이 글의 지문과 맞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자, 학습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부터 읽는 거예요. 이게 번역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파트의 그 해석 부분, 키포인트가 되는 문장들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보기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요. 본문을 한 2개 내지 3개 달라고 나눠요.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문제 읽어봤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지문에 요 정도에 있더라. 여기까지 나눠주는 겁니다. 2번째 문제 봤는데 이건 여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서론, 본론, 결론에 한 문제씩 나와요. 이게 좀 일본어 능력 시험이 독해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3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럼 1번 문제 넘기세요. 그다음에 2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 2번 문제도 넘기세요. 아는 것부터 풀자는 거죠. 아는 것부터. 자, 밑줄친 문제에 대한 의미 파악. 이게 많이 나온다 했죠. 밑줄친 문장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게 나오는데 주로 앞문장에서 사실 한 80%까지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 힌트가 나와요. 뒷문장에서 나머지 한 30%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줄이 쫙 쳐져 있는 문장이 있으면 여기 밑줄이 쳐 있겠죠. 1번 하고 요 윗문장 요 부분 그리고 요 아랫문장까지는 읽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강조하지만 패턴이 좀 일정해요. 독해는 필자의 주장 찾기 문제 있죠. 의견 찾기 문제. 이거는 마지막 한두 줄, 요 결론 부분에, 요 부분에 여기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고 학습을 하면은 좋은 결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독해에 대해서. 자, 3번째 파트예요, 독해는. 내용이 장문 독해가 있어요. 주로 한 1000자, 1100자, 약간 좀 지문이 긴 거죠. 오른쪽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논리적인 이해 전개가 비교적 평이한 신문,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쉽다라는 뜻이죠. 잡지의 기사나 평론 혹은 뭐 일상적인 화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이 장문 독해치고는 그래도 그 뒤에 나오는 파트보다는 쉬워요. 그나마. 한 지문에 4문제,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볼까요? 중문이랑 비슷해요. 혹시 뭐 생략하고 싶으면 넘기셔도 돼요. 중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밑줄친 의미 파악, 밑줄친 부분 의미 파악. 이게 한 문제 혹은 뭐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와요.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주장 역시 많이 나오죠. 빈칸이 아니고 밑줄 그리고 필자의 주장, 의견 묻는 문제. 요게 이제 거의 중문 독해나 장문 독해의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주장은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힌트가 많죠. 마지막으로 내용 파악. 용어 아까도 설명했죠? 이 문장에 대해서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뭐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은요. 아까 중문은 2가지 내지 3가지로 나눴잖아요. 장문은 3개 혹은 4개 정도 단락을 나눠요. 요렇게. 근데 이걸 문제를 위주로 나누는 겁니다. 1번 문제가 거의 100% 정도, 완전 99.9% 여기서 나와요. 1번 문제 힌트가. 2번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쉽죠? 3번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정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뭐야? 왜 사기쳐?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락별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독해 같은 것들은. 다 읽고 4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한 단락 읽고 한 문제 풀고, 2번째 단락 읽고 2번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읽고 문제 풀려면 다시 읽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줄친 문제는 역시 앞뒤 문장 나오고요. 주장 찾기는 마지막 한두 줄. 요건 잊지 마세요. 거의 뭐 독해 꿀팁이죠.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파트입니다. 종합이해라는 파트가 있어요. 독해의 4번째 파트가 되겠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2 지문을 비교하면서 읽고 종합하면서 이해했는지를 묻는다. 간단하게 따지면 똑같은 테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A, B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읽고 비교하라 라는 문제예요. 사이즈는 이게 단문, 이게 단문 하니까 한 중문 정도 되는 길이가 되겠죠. 지문은 하나고요. 2문제 7분 이내로 푸시면 됩니다. 출제 유형은 2가지예요. 필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뭐에 대해서 A와 B는 어떠한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게 나와요. A는 어떻게 생각하고 B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공통된 의견 찾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이런 거죠. 땡땡에 대해서 A와 B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2가지 패턴에 대해서 잘 접근해 주시고, 이건 뭐 문제를 한 문제라도 풀어보면은 이게 이런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테마에 A와 B가 각각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지문 A와 B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A의 내용이 있고 B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A를 다 읽겠죠, 여러분들? 다 읽고 나서 A가 무슨 말하고 있지? 뭐뭐에 대해서? A는 대충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요약이에요. 짧게 요약하시면 돼요. B는 뭐 요즘에 무슨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B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다음 A와 B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겹겠지만 똑같은 테마예요. A의 의견, B의 의견, A와 B의 공통된 생각, A와 B의 차이점, 다른 생각을 구별해 주시면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어렵다. A와 B의 입장 구별이. 그러면 찬성인지 반대인지 혹은 긍정인지 부정인지의 관계부터 접근해 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 독해의 5번째죠. 주장이해가 또 나옵니다. 이건 주장이에요. 장문이 또 나오죠. 이게 좀 어렵죠.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제. 천자 정도 되는 사설이나 평론 등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지문이다. 이게 뭔 소리냐? 내용이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지문은 하나, 문제는 4개, 10분 정도 푸시면 되겠네요. 자, 학습 팁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문과 장문의 출제 유형은 비슷해요. 밑줄 친 거, 혹은 주장 문제, 혹은 내용 파악,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문제든 뭐 5문제는 안 나오지만 4문제든 3문제든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줘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귀찮으면 넘기셔도 돼요. 문제를 읽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정답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죠. 3, 4개의 단락, 이게 1번이에요. 결정적으로 그냥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여기 1번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번 정답이 있고요. 여기 3번 정답이 있고 여기 4번 정답이 있어요. 그냥 단락별로 푸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단락이 너무 어려워, 넘기세요. 다 풀고 나서 다시 풀면 돼요. 자, 그리고 밑줄 친 거는 앞뒤 문장이고요. 똑같죠? 뭐 왠지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 같죠? 주장 찾기는 마지막 한두 줄입니다.
자, 마지막 독해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보 검색입니다. 700자에서 800자 정도 돼요. 중문보다 조금 길어요. 장문보다 조금 짧고 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보성의 글, 전단지 같은 거 혹은 뭐 홍보지, 팸플렛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뭐 신청하는 거 있죠. 수강 같은 것들 무슨 뭐 여름방학 특강 신청 뭐 이런 것들 수강생 모집이나 아르바이트 모집, 대회 참가 희망자 이런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지문에 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7분에서 8분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자, 유형은요. 두 가지예요.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땡땡에 대해서 그 무슨 뭐 모집에 대해서 어떤 뭐 수강 계획에 대해서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거 찾는 거. 설명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면 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 구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 검색 문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보를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인가 라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보기 써있고 선택지가 오른쪽에 보면 응모 자격이 있어요. 그 부분에 글을 잘 검색을 해가지고 선택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혹은 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정보 검색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 팁, 정보 검색의 학습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보기 편하게 표시해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1번 하는데 여기 막 이렇게 글이 있고 한데 여기 조건이 걸려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기 뭐 여름방학 수강 계획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얘는 뭐 낮에는 뭐 해서 안 되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싶고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싶고 요일은 언제 하고 싶다. 이걸 표시해 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보거든요. 왼쪽 거 보고 정보 그 조건이 표시된 걸 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조금 파악하고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보이게 조건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외 표시 조심하셔야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합니다. 다만 뭐 타다, 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주의하면서 다만 뭐 일요일은 쉽니다. 혹은 뭐 세 번째 일요일은 월요일은 휴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조심해서 풀어주세요. 타다시는 단, 주의하면은 뭐 주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당구장 표시, 당구를 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예외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형태에 대한 것들인지 단문 독해부터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